갱년기 증상 혹은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어디가 아파요. 여드름이 엄청 심한 사람들 피부 건조증에 쓰는데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여성들 질 건조증에 써요. 자궁 내 염증과 어혈을 치료하는 혈관 안의 염증도 치료하는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 식품 진약사몰에 있는 식품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은지 혹시 궁금하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B, C, 마그네슘, 뭐 기름 3종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진약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전부 바탕 베이스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반응이에요. 손님들이 저한테 말해 온 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연구 자료였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죠. 제가 제일 뿌듯해하는 저희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또 저희 직원이 그 진약사몰에 올라온 그 제품 후기들 있잖아요. 리뷰 이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눈이 동글동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일 인기 많은 식품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말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대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감마리놀렌산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감마리놀렌산 얘기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이 감마리놀렌산은 보라지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도 하는 그런 그 원인 물질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지유 아니면 달맞이꽃 종자유. 이것의 이제 표지 성분이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산 이렇게 하니까 가루일 것 같고 새콤한 맛이 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게 기름이에요. 종자유잖아요. 달맞이꽃 종자유, 씨앗의 기름이라는 뜻이고요. 보라지유. 보통 우리가 주방에서 먹는 기름이 거의 다가 다 이 종자기름이거든요. 종자기름. 참기름, 참깨기름이잖아요. 들기름, 들깨기름, 포도씨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다 그 씨앗의 해바라기유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콩기름, 그 식용유가 콩기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뿌려지면요 싹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자라나게 되는 식물의 종자들이거든요. 이 종자에 그렇게 기름이 많다라는 거 제가 진약사몰 운영하고 사람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해낸 아주 획기적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종자에 왜 기름이 많냐? 그 정도로 생명력을 가진 비밀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전능자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피와 기름이에요. 피와 기름.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심장에 있나? 뇌에 있나? 이런 생각들은 보통 저뿐만 아니라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이렇게 그 생명을 먹는 게 되기 때문에 범죄함이 된대요.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반드시 피를 흘려내고 피 없는 살코기를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 피는 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주로 양과 소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염소,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이 있어요. 그 동물의 내장에 꺼풀에 덮여 있는 기름. 그 꺼풀에 덮여 있는 기름이 있대요. 그 소의 허리에 있는 그 부분의 기름, 내장 기름 있잖아요. 그거는 다 걷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제가 이거 건강기능식품 또 비타민 이런 거 연구를 하면서 적용이 되는 게요. 우리가 먹는 그 주방에서 먹는 거의 대부분의 그 기름들이 다 씨앗에서 나온 건데 이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씨앗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씨앗에 전부 기름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기름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사로서 약을 쓸 때 깜짝 놀란 게요. 기름샘을 말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로아큐탄이라고 대표적인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 A 유도체 약이 있는데요. 비타민 A 유도체 그러면 비타민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그게 사람의 피지선을 말려요. 기름샘을 말리는 거잖아요. 왜 말려요? 여드름이 엄청 심한 사람들, 심상성 좌창이라 그래요. 심한 여드름을. 그 여드름을 치료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름샘을, 피지선을 말리는 그 로아큐탄 같은 약을 쓰게 되는데요. 그 약에 빨간 딱지가 크게 딱 붙어 있어요. 6개월 내 임신 금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초보 약사일 때, 초임 약사일 때 그 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은박지에 이렇게 약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정말 볼 수밖에, 누구든지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빨간 글자로 6개월 내 임신 금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피지선을 말리는데요. 그 사람의 몸에 정자와 난자, 여자 같으면 난자, 남자 같으면 정자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생명이 손상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몇십 년 약국을 한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고지혈증 뭐예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이나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높았을 때 그거를 후두둑 떨어지게 하는 피를 치료하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이 그 임신 금지 약이에요. 그거는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약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노인들이 먹어서도 안 되는 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팍팍 늙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 기름을 손을 대는 약이잖아요. 그게 피 속에 있는 너무 높은 기름을 걸러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치매가 오기 쉽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녹아가지고 온 전신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이미 온 노인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팍팍 처방을 하고 있어서 치매가 심해지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약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설명하면 이것만 하다가 또 1시간 끝나야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에 나쁜 기름을 차단하고 또 들어온 기름을 빼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게 이 기름이 사람의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뼈 속에 있는 실같이 생긴 조직인데 이게 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만 잘 먹어도 피가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생명의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랑 연결이 됐을 때 이게 정말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영양물질이 B, C, 마그네슘, 요거 외에 기름 3종, 4종 세트를 말하잖아요. 기름 3종, 4종 세트. 근데 이 기름이 3종 세트가 뭐냐?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레시틴,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잖아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런 그 올리브유 말고요. 그런 거 올리브유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아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제 진정주 이름으로 나와 있는 올리브유는 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250ml 작은 병에 들어 있는 거 있는데요. 하여튼 요런 기름을 먹었을 때 그 치료 작용이 사람들이 어렵게 의사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차원의 치료 작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아까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했잖아요. 감마리놀렌산 어떤 효과가 있냐. 사람들이 여기 제가 리뷰한 거를 여러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를 이분들이 그대로 자기 이렇게 먹고 나서 스스로 생활 속에서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저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런 것을 제 손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들의 또 생생한 후기를 통해서 발견할 때 되게 기쁘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은 정말 저에게는 가장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갱년기, 폐경기 여성이다 보니까
피부 좋아지는 거는 기본이고, 아무튼 상승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여성 질환이 그냥 요 하나로 한 방에 다 해결된 것 같아서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먹는데 진약사님께 항상 감사해요.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턱 주변 여드름이 사라진대요. 제가 턱 주변 여드름 이야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특히 입술 밑에 턱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요. 그거 제가 예전에 연구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자궁 문제예요. 턱에 여드름이 많다는 것, 자궁에 어혈이 많은 사람이 여기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방으로 치료하는 어혈 치료제 막 이런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빠른 게 감마리놀렌산이더라고요.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이 턱 주변에 여드름이 싹 없어지는데 그게 또 무슨 뜻이라고요? 자궁에 염증이나 어혈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이 달맞이꽃 종자유 혹은 보라지유 요 기름이 세상에 자궁 내 염증과 어혈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 아니면 또 젊은 여성들은 그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리전이 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뭐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갱년기 전,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혹은 생리 전에 그런 거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게 감마리놀렌산이고 이럴 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 B를 꼭 먹어야 돼요. 비타민 B. 비타민 B가 생리전 증후군에 감마리놀렌산과 합쳐가지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 마그네슘을 빠뜨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B, C, 마그네슘,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이런 게 딱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이게 좀 종류가 많아가지고 많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원데이라고 이렇게 팩으로 나와 있는 거, B, 마그네슘, 오메가3 3개 들어있는 걸로 또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드시면서 거기 오메가3까지 들어있으니까 감마리놀렌산 하나 정도 추가하는 거, 또 비타민C 고용량요법 같이 해보는 거 가장 압축된 최고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감마리놀렌산을 위장병에 쓰고요. 또 피부 건조증에 쓰는데 특히 여성들 질 건조증에 써요. 보통 나이가 들면 그 아래가 이렇게 건조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쓸리고 아프고 또 부부 생활도 불가능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감마리놀렌산을 바르는 약으로도 쓰고 먹는 약으로도 써요. 이 두 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갱년기에 효과 있다라는 말도 하면서 제가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여자로 돌아간 것 같아요. 냉이 사라졌어요. 또 생리통이 엄청 심하고 생리도 불규칙했는데 이게 제대로 잡혔어요. 어떤 분은 독일에 계신데 이거를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연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이 감마리놀렌산을 먹을 때 오메가3랑 비율을 맞춰서 먹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감마리놀렌산은 이게 오메가6 기름인데요. 오메가6 기름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또 이게 약간 좀 거북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추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 우리 몸의 조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하루에 한 2알 정도 먹고 감마리놀렌산도 하루에 한 2알 정도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제가 비율을 또 좀 다르게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그래요. 감마리놀렌산 2알에 오메가3 2알 이렇게를 먹으면 그렇죠. 이게 혈관 안에 염증도 치료되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 얼굴이 그냥 어떤 그 100만 원짜리 화장품, 와,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100만 원짜리 기초 화장품도 있어요. 그런 거를 쓸 정도로 피부가 고통스러운 여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쓴다고 뭐 그렇게 비싼 걸 써 이렇게 욕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거의 치료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특히 제 오메가3 중에 그 클린 RTG 오메가3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용하시면 그냥 비싼 그런 화장품 쓰지 않아도
효과가 좋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화장품을 굳이 얘기하자면 제 진약사몰에 그 있잖아요. 비타브리드 비타민C 분말 바르는 거 있고 또 미본 앰퓨울이거든요. 제 이름 진정주 미본 앰퓨울이 3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 골라서 여러분 그 비타브리드 분말이랑 섞어서 얼굴에 바르면요. 이게 이렇게 바로 피부에서 침투해가지고 혈관을 살리면서 피부색을 맑게 좋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살이 처지면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이거 수술해서 끄집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미리 바르면 이렇게 눈이 내려오는 그 후유증을 여러분, 그 노화 증상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수술비 절약해요. 수술비 절약해요. 하여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레시틴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요. 저희 딸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막 당기고 이럴 때 레시틴을 응급처치약으로 쓰더라고요. 그거를 먹으면 이 피부 겉에가 얇아진 게 이렇게 좀 적당히 탄력이 생기고 보호막이 생기는 느낌이 바로 든대요. 그뿐 아니고 위 벽이 얇아가지고 뭐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위염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시틴이 피부 겉에만 이렇게 독톡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위 벽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요. 위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맞고, 또 걸핏하면 종기 생기고, 여드름 심한 심상성 좌창에 로아큐탄 이런 약 쓴다 그랬는데요. 레시틴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쓰면 그런 여드름이 그냥 없어져요. 굉장히 신기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감마리놀렌산이나 뭐 레시틴이나 제 비타민 이런 거 드시고 좋은 후기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생활의 질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되는 항생제, 뭐 비타민 A 유도체, 그 임신 금지라고 적혀 있는 그런 약 먹는 젊은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의 생생한 또 다른 후기들을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상 남성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 그분들의 말 못할 고민이 전립선 비대증, 소변 이상, 고혈압,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지거든요. 주로 전립선 이상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전립선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기관이잖아요. 여성들에게 난소나 자궁이 특이한 기관이듯이 남성들에게는 이 전립선이 그런데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커진대요. 그 전립선이 비대해진다고 하죠. 전립선이 커지면 이 전립선 사이를 요도가 통과를 하는데 이 요도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그대로 소변 이상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나이가 들면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60, 70 이상 넘어가면 거의 60%, 70% 이상의 남성들이 겪는 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교회에서 주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이렇게 제가 약사니까 약사들 모임에서 어디 여행이 아니죠. 어디 같이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화장실을 찾아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화장실 갈 궁리 걱정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소변 이상이다 보니까,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변이 급하고, 또 자주 소변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아무리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되잖아요. 그 6시간 이상 정도 동안에는 쭉 누워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소변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꾸 잠에서 깨고, 그래서 잠이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건지 소변 때문에 잠이 깬 건지 나중에 그것도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때 상담했던 어떤 남자분은 정말로 그분은 힘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변이 조금씩 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서 그 소변 지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기저귀를 차고 다닐 수도 없고, 자기가 아직 한참 젊은 나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50대도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50대 청년이죠. 60대도 전혀 노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소변 이상이 있게 되면 갑자기 자기 몸과 마음은 그런데 이게
이 소변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굉장히 늙은 이제 정말 뒷방신세가 된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을 느끼게 되니까 참담하고 비참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이 전립선 비대증 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거를 찾아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뭐 병원에서 이제 주는 약이 있어요. 약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먹을 때 뿐이고요. 그 약이 그렇게 약간 증상을 경감시켜 줄 뿐이지 그게 완전히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저는 약사니까 조제를 해주잖아요. 그 조제를 해주면서 참 특이하다라고 물음표를 붙인 게 있었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 약이 혈압약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약,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는 거는 그치 혈압약의 한 줄기인 거죠. 그거를 쓰면 그게 본래 혈압약인데 그 사람에게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때문에 이 약을 드시죠 하고 약사가 안 물어보고 그냥 약을 보고는 혈압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환자들이 손님들이 화를 내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혈압같이 보이냐고 당신 약사 맞냐고 나 협심증이 있어서 이 약 먹는다. 협심증에도 여러분 혈압약을 써요. 그게 참 약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같은 혈압약인데 그 사람한테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에 있는 사람이 혈압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을 쓰면 혈압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전립선 비대증에 혈압약을 쓰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그게 약 기전을 아무리 봐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면서 그 비밀을 제가 캐냈잖아요. 정말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의사나 약사도 잘 몰라요. 이거를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이요. 그냥 전립선이 커진 이게 아니고요. 그게 혈관 질환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혈관 질환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혈압약 중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으로 쓰이는 혈압약이 있거든요. 특히 전립선 있는 이쪽에 특이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압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압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면서도 의사도 약사도 제약회사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그게 요도의 평활근을 좀 이완을 시켜서 소변이 잘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게 요도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면 그게 소변이 잘 내려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본래 이 전립선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립선 있는 그 부위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이렇게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불편한 그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건데요. 확실한 원인 치료, 정말 확실한 치료법은 혈관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미세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거를 뚫어주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그 우회적인 방법이 그 혈관을 조금 넓혀주는 거죠. 늘려가지고 넓혀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혈관을 넓히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혈압약으로 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쓰면서 이게 혈관을 청소한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 제가 하는 그 비타민 요법 있잖아요. 원데이 멀티팩을 먹든지 아니면 B, C, 마그네슘, 오메가3 특히 비타민 C는 이제 메가도스를 하잖아요.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를 먹으면서 제일은 비타민 B 먹고 마그네슘 먹고 그다음에 오메가3 이런 거를 제가 만든 그 조제약 생기산 이거랑 같이 먹게 되면 놀랍게 혈관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혈관이 청소되는 약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약사인 제가 생각해도 이건 뭐지 할 정도로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이 이게 뚫려요. 그래서 협심증이 심장의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뭐 심근경색, 그거는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심근 근육의 어떤 일부 조직이 좀 괴사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가 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생기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타민 요법을 같이 쓰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병원 약을
졸업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나중에는 고지혈증 약이나 그런 협심증 약을 하나도 드시지 않고도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이나 하지정맥류, 이것도 혈관 질환이잖아요. 하지정맥이 막힌 거, 이런 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놀랍게 이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희 환자들이 먹어보고 저한테 그 후기를 얘기해 주시고 와서 자기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제가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 소변 이상도 놀랍게도 평활근이 이완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구나. 그래서 평활근을 열심히 이완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게 100% 먹을 때 효과가 없고 약만 끊으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안 되고 근육을 억지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잠깐 동안 소변이 괜찮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혈관을 청소를 해주면 된다. 근데 그 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쓰는 거다.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소변 이상은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비타민C가요, 굉장히 좋은 혈관약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비타민C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많이 드세요. 저는 요새 조금 더 양을 늘려서 거의 하루에 15,000ml 이상 먹게 됐어요. 한 번에 3,000ml씩 해가지고 하루에 5번 이상, 한 6번 7번까지도 먹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 B는요, 일반 비타민 B 말고 B 100단위를 써야 되거든요. 제 진약사모울에 있는 진정주 비타민 B가 B100, 그거는 비타민 B 동네에서 메가도스예요. 이거를 쓰는데 비타민 C를 8,000ml 이상을 먹게 되면 B도 하루에 2알이 좋아요. 그래서 B를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먹는 것이 균형이 맞거든요. 이걸 먹고 또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이면서 천연 근육이완제예요. 그래서 억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고 좀 수축되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짜증이 덜 나면서 근육에 쥐도 안 나고 다리 저린 것도 없어지는데 심장 혈관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딱 추려가지고 B, C, 마그네슘 이거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제 오메가3 이런 건데, 요런 거를 생기산, 제가 조제한 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약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약회사에서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약국에서 제가 조제한 거예요. 이 조제 원료가 되는 약은 물론 제약회사에서 나왔죠. 생약, 한약 종류인데요. 일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약사들도 잘 모르시고 보건소 공무원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합법적인 약사의 고원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찾아냈잖아요. 이거를 본래 해독제로 썼었거든요. 제가 해독제로 쓰고 장염이나 숙취나 그다음에 복통이 심하거나 몸속에 뭔가 독소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쓰던 약인데, 이거랑 어떻게 해서 비타민 요법을 쓰면서 협심증이든 제 여동생이 그냥 협심증에서 해방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 때문에 생기산이라는 이름도 제가 짓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여러분 병원 처방약 의지하실 일 아니고, 그 억지로 평활근 이완시켜서 혈압도 떨어지는 어떤 사람은 또 전립선 비대증이지만 혈압은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으면 괜히 혈압이 떨어져서 다른 부위에 순환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었는데 발기부전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제가 한 가지 지금 빠뜨렸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랑 원래 발기부전이 같이 가거든요. 발기부전 이것도요, 남성들 저는 여자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발기부전이 남성들의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분들의 고민이고 슬픔이더라고요. 근데 이 발기부전도요, 여러분, 발기부전 치료제 대표적인 게 비아그라.
그런 거잖아요. 비아그라 우리나라 제품으로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88 이런 게요. 전부 다 혈관 확장제예요.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그 고혈압 약이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이 88이나 비아그라도요. 그 생식기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혈관을 확장시켰더니 발기부전이 치료돼서 정상으로 잠깐이나마 돌아오더라. 그 얘기도 결국 발기부전이 정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인의 발기부전은 여러분 이게 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미세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생식기에 미세혈관만 막혔겠냐고요. 전신의 혈관이 다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전신의 혈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생기산 비타민 요법을 쓰게 되면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이상 그냥 치료되고 남성들의 큰 고민거리인 발기부전도 치료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 하도 뭘 잘 드셔가지고요. 정력이 부족해서 발기부전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발기부전인 이유는 단 한 가지, 혈관이 막혀서 그런데 그 혈관은 그냥 비아그라나 88 같은 거 먹어서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비아그라 처방받아가지고 가지고 갈 때는 저는 정말 안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그거 먹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심장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쓰면 오히려 온몸 전체 혈관이 청소되면서 여러분 건강해지니까 생기가 돌아오니까 이 얼마나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 귀찮지만 꼭 드시고 비마그네슘 오메가3 제 영상 열심히 챙겨 보셔가지고 그 용법을 터득하신 다음에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고 저거는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서도 아찔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갱년기 증상이 보통 여성들 폐경이랑 같이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뭐 우울증, 그쵸, 정신적인 뭐 굉장히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 또 잠도 안 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그렇죠. 그 몸에 여러 가지 그 질병도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갱년기 증상은 있거든요. 공통적인 것이 노화예요. 성기능이 훅 떨어지고 하는 거 전부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들어가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갱년기 증상을 사람들이 약에 의지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무슨 약을 생각해요? 호르몬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호르몬제가 안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완전 뒷골 잡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몬제가 안전할 리가 있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호르몬제가 특히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만 생각하시는데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방암이 문제가 아니라 혈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 혈전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심각해요. 이게 호르몬제를 먹는 순간 피가 끈적끈적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온몸에 병이 생겨요. 우리 몸이 본래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피가 맑지를 않거든요. 가뜩이나 몸에 노폐물이 많아가지고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제가 이런 체내 독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약국에서 생기산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 이런 거 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거를 보았을 때 야, 이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질환들이, 불치병에 가까운 이런 질환들이, 이게 피만 맑아졌을 때 이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라는 게 저는 제가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그 피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 다 혈관이 동맥경화로 막히잖아요. 동맥만 경화되는 게 아니라 미세혈관까지 전부 다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성들 발기부전도 미세혈관 손상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 뭐 이명, 현운, 이명이 오고 이석증 뱅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귀에 미세혈관 문제고, 또 눈에 눈 중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도 전부 눈 속에 있는 그 시신경 주변의 혈관 문제거든요. 전부 다 혈관 문제예요. 그리고 콩팥도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다 혈관이 나빠진 거고, 뭐 심혈관, 뭐 심장병, 뇌질환, 그 뇌에 또 뭐 뇌혈관 질환이라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것도 전부 혈관이잖아요. 다리 정맥류는 어때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호르몬제를 먹어서 피떡을 만든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고요. 게다가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본래 우리 몸에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예를 들면 어떤 호르몬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을 절제하면, 떼어내고 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 갑상선 호르몬제가 극약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그게 위험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용량 조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20년 전만 해도요, 25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이게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그 갑상선 약이 용량이 딱 하나 있었어요. 0.1. 그때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0.1만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한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세분화된 줄 아세요? 그럼 옛날에 0.1 먹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가 처방했는데도 다 잘못 먹은 거예요. 그게 그 극약이라니까요. 그 호르몬은 몸속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서 용량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몸속에서 조절을 해요.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깥에서 호르몬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호르몬이 의사는 정확하게 처방을 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호르몬 0.1이 다 엉터리 처방이었던 것처럼 한 20년 지나는 사이에 보니까 그 전에 그럼 처방받았던 사람들은 다 엉터리로 약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의학은 지금이 또 종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20년 지나서 지금의 의학을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을 무슨 갱년기 병을 치료하는 부작용 없는 걱정 없는 그런 약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혈전 만들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밝혀지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성 호르몬제 처방받아서 먹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 상담 자리에서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뭐 파리 한 마리, 뭐 무슨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무슨 초과삼간 태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호르몬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요. 위험한 거예요. 이 호르몬제 없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호르몬제를 먹는다라는 게 약간 좀 그런 사심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먹으면 젊어질 것 같은, 그래서 성기능도 좀 회복이 되고 자기가 젊은 때로 돌아갈 것 같은 젊어지는 약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독약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몸은 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호르몬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조금 애둘러서라도 찾으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간편한 방법 호르몬제를 썼다가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피가 탁해진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소리 없이 돌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유방암은 차라리 작은 문제라는 것,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지 우리 몸에 호르몬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짧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당뇨병에 쓰는 인슐린 호르몬도요, 그 인슐린 호르몬을 써서 혈당을 조절하면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저의 지론인데, 제가 약사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호르몬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일단 여러분 무조건 비타민 B100을 드세요. 비타민 B100 제 진약사몰에 보면 간편하게 살 수 있어요. B100은 시중에도 좀 찾아보면 있는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손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어요. 제 진정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B 요거 하나는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8,000ml는 드세요. 끼니마다 2,000ml 드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2,000ml를 더 먹든지, 하여튼 6,000ml에서 웬만하면 한 8,000ml 정도까지로 하루에 드세요. 이게 최고의 그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줘요. 호르몬제를 넣어서 우리 몸을 속일 게 아니라 실제로 항산화제를 넣어서 젊게 만들면 혈관이 튼튼해지면서 이 갱년기 증상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꼭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여러분 신경 안정이 이게 잘 안 되고 막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게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만 복용을 해줘도 그냥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웬만큼 무슨 일이 생겨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요. 이게 심장도 편안해져요. 근육도 편안해지고 다리가 저린 사람들한테도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는데 짜증이 잘 나고 조금만 해도 예민해지는 사람들한테는 마그네슘이 최고의 신경 안정제. 그래서 B와 비타민 C, 메가도스와 마그네슘을 먹고요. 여기다가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이런 거를 써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특히 오메가3는 하루에 제 진약사몰에 있는 오메가3 하루에 한 2알 드시고요. 그러면 혈전이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생긴 거는 오메가3처럼 생겼지만 이게 갱년기를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그 질 위축증 있는 사람들, 질 건조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용제로 써도 돼요. 이 기름이 아무 냄새도 없거든요. 이 기름 캡슐을 먹기도 하는데 먹으면서 톡 깨뜨려 가지고 손에 묻혀서 질 주변에 살짝 발라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촉촉하고 질 속에도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발라도 좋거든요. 그 점막이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또 이런 목적으로 먹을 수 있는 비슷한 기름이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레시틴. 이 레시틴이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궁이나 질이나 이런 데가 다 점막이잖아요. 이 점막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게 얇아지고 굉장히 이게 촉촉하지를 않고 말라있는 약간 낙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쓰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도 하루에 한 2알 정도 드세요. 여기다가 레시틴을 추가해서 드시잖아요.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뇨를 치료할 때 간편하게 당뇨약 먹으면 당뇨가 낫나요? 점점 갈수록 당뇨약이 늘고 합병증이 온다는 것 주변 모든 사람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몸은 섬세해요. 그래서 이 노화 이런 것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갱년기 증상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 여러분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걷는 것도 하루에 따로 한 30분 이상 한 4, 50분 정도 걸어주면 좋은데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세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간은 안 해도 되지만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세요. 30분 정도 하면 더 좋아요. 이 근력을 만들면 이 근력 때문에 갱년기에서 오는 근력 감소, 골다공증 이런 게 그냥 예방이 돼요. 골다공증을 간편하게 병원에서 맞는 주사로 회복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사 효과 없어요. 깜짝 놀라게 주사가요. 골다공증 먹는 약도 그렇고 맞는 주사도 그렇고 효과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리고 제가 약사니까 잘 알잖아요. 부작용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근력 운동을 하고 걷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수영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그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웃고, 그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요. 피부가 콜라겐, 무슨 마사지 이런 거 받는 사람보다 더 뽀얗고, 이거 자체가 미백에다가 탄력 효과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는 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이 쫀쫀하게 만드는 결합 조직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비타민 C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혈관을 좋게 하고 피를 좋게 하는데, 피부를 좋게 하고 주름을 예방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비타민C를 전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서 근육은 생겼는데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아우, 제발 여러분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비타민C 많이 드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또 진짜 심하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제 약 생기산 드시면 돼요. 생기산이랑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요거 정도만 먹어도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서 이거 정도만 먹어도 웬만한 갱년기 증상, 호르몬제 드시는 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훨씬 사람이 젊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생기산이잖아요. 하여튼 이 생기산의 치료 원리가 피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생긴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피의 문제인데, 이런 거를 덮어놓고 그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숫자적인 문제만 생각해서 외부에서 간편하게 호르몬제를 넣어주면 그 무서운 그 호르몬제 부작용을 더불어서 떠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영상, 또 다른 영상 좀 많이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젊음을, 20대 3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서 적용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